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셀프 등기를 하러 동탄역에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GTX-A와 SRT 두 개가 만나면 정말 전국을 빨리 갑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등기 거의 매달 하고 있죠. 매달 하고 있고, 원래는 요거는 좀 법무사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법무통에 의뢰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또 주변에 그 법원 그 등기소 근처에 법무사에 전화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해서, 네, 이번에도 셀프 등기로 진행을 하고자 동탄역에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온비드로 낙찰을 많이 받아요. 경매보다도 온비드로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온비드는 사실 제가 아예 안 가고 그냥 우편물만 보내줘도 등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물건은 제가 온비드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 일부 지분을 매매 거래로 해서 넘겨야 되는 별도의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는 셀프 등기인데, 제가 주로 하는 경매 이제 촉탁 등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매매 등 그 셀프 등기라 조금 헤맬 때가 있어요. 예, 헤맬 때가 있어가지고 우선 서류를 뭐 나름 준비를 잘 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셀프 등기가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할 때마다 헷갈려서 오늘 아무튼 서류 잘 준비해서 내려가 보도록 이렇게 왔고요. 오늘도 SRT 동탄역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 동탄에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쪽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셀프 등기하는 거 한번 영상 남겨보면 재밌겠다 해서 영상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열차 시간이 다가와서 열차를 타고 또 먼 지방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볼게요. 네, 1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기 정말 예전에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한 먼 지방인데, 그 먼 지방을 1시간 만에 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등기를 다 접수를 해야지 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집에 가서 애기들 받아야 돼요.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걸어서 등기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접수를 해야 해서 부랴부랴 왔고요. 제발 이상 없이 서류 틀린 거 없이, 잘 보완 없이 제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출하러 가볼게요. 네,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안에서 서류 제출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파면되고 난리가 없는 게 못 찍었고요. 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서류 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실거래 신고 필증을 내야 되는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등기소 직원들마다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는 분도 있고, 안 봐주는 분도 있습니다. 법무사 쓰라고. 네, 근데 여기 그 담당 직원분은 친절하게 정말 최대한 제가 불쌍한 표정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너무나 흔쾌하게 열심히 봐주셨고, 잘못된 부분 잡아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잘 접수를 하고 시간 내에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호남이라 대통령 파면되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네요. 네, 원래는 이제 셀프 등기 영상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부동산 시황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달까지 대선이
대선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6월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뭐 대출 정책이라든지 규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네,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면 지금 이미 이제 그 정부는 무너졌고 뭐 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급지 위주의 또 급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왜냐? 다음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다시 잡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더 심화되는 전략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대통령으로 지금 많이 완화해놨던 종부세율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공정시장 비율 90%, 100%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더 안 좋은 시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이 탄핵 절차에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반대 세력, 보수 세력의 직결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총선 결과와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이 또 한번 파면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집권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면 국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절대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 정책들을 막아왔지만 이제는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돼서 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제 다 팔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다 경험해봤고, 그리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규제 일변화로 해서 그 풍선 효과가 결국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겠죠. 돈을 더 많이 뿌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자산의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제 임대차 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 우리가 탄핵 직전에 임대차 무제한 갱신권이라는 제도를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임대차 10년 갱신권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현재는 스탑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정책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전세 가격은 앞으로 정말 임대차 시장은 불지육이 펼쳐질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지육이 펼쳐질 거를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결국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 무주택자들이 다수지 다주택자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긴즉슨 이제 이 2+2를 넘어서 더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선택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서 종부세도 피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들이지 않음으로써 내 자산을 지키는 방향, 그리고 이 생각을 모두 다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서울 핵심 입지 그리고 경기도 핵심 입지의 주요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더 급격화될 것이다. 우선은 첫 번째 그렇게 예측이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다주택을 무조건 포기를 할 것이냐?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시련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결과가 가격의 상승으로 또 반영이 될 것이다. 물론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정책들,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서 절대 팔 수 없게 만들어는 놓을 거예요. 결국에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정책을 펼쳐가겠죠. 하지만 그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종부세, 앞으로 강화되는 종부세 부분을 감수를 하셔서 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주택을 유지해서 그 시련의 시간을 버티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때 펼쳐졌던 전국적인 시세 불장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원래 그 셀프 등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셀프 등기 잘 했고요. 네, 이제 문제는 네, 뭐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네, 요즘에 차에 이렇게 음악 틀어놓는 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선 전국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상급지 입성의 기회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네, 절대 멍청하지 않다. 또 우리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은 다 갖추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대선이 6월 달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취임하고도 한 몇 달 동안은 결국 뭐 정책도 짜야 되고 방향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뭐 엄청난 규제 정책이 펼쳐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최소 올해 가을부터는 다시 한번 강력한 규제 정책이 다시 펼쳐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줄여놨던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단 한 번에 단 1초의 선택으로도 그 공정시장 비율이 90% 100%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종부세와의 싸움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종부세라는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뿐이고 결국 임대차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 인내를 통해서 임대차 가격 상승의 열매를 따고 시세 상승을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의 아니게 영상이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물론 제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 또 저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결국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셀프 등기 그리고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이미 그리고 정말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에 한번 다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시세 폭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정반대로 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수익화를 어떤 방식으로 그 수익이 난 거를 나라에서 모두 몰수해 가려고 앞으로 작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상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동네 참 특이한 동네네요. 네, 아무튼 영상에 음악이 많이 들어가게 된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